황교안 대표가 부처님 오신 날에 합장 안 한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뭐라고 사과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계속 생활해 왔고 절에 잘 가지를 않았었죠. 그러니까 절에 가서 여러 이제 절차나 의식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불교 또는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행동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숙해서 잘 몰라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정말 그 불교계면 불교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그런 부분도 좀 배우고 익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황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건데 그러자 이제 민경욱 의원이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날 사실 합장만 지금 머뭇거려서 논란이 됐는데 같은 날에 이렇게 스님에게 약간 이 합장 모으신 손 그 포즈가 좀 어색하지만 합장도 나름 했고 그리고 이 불교의 예법을 따라서 이제 절까지 딱 불교의 예법에 맞춰서 사실은 절까지 했다라고 당일에 있었던 이 비하인드 사진까지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합장도 했고 사실은 절도 했는데 그 처음에 공개가 됐었던 영상에서 네. 좀 머뭇머뭇해서 안 했던 것이 이렇게 일파만파 논란이 커질 줄은 몰랐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도 본인이 논란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이나 제스처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 보도가 맨 처음 나가서 황교안 당대표가 합장을 하지 않았다고 많은 이제 언론에서 그리고 또 불교계에서 지탄이 있고 많은 노스님들이 저한테도 좀 아시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예. 황 대표 왜 저 합장 안 하냐, 불교 무시하냐. 이 의원, 그 황 대표한테 좀 메시지 좀 전달해라. 네, 전달해라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합장도 하시고 불교 예법에 따라 하실 겁니다. 처음이시라서 아마 모르셔서 그랬지 알고도 그러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황교안 당대표를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되게 솔직하고 진솔하고요. 그리고 융통성이 상당히 좀 있으세요. 그래서 아주 뭐 스티프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종교 분들도 다 포용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숙명이고 또 유권자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의 니즈를 요구를 하나하나 다 들여드리는 게 정치인의 숙명인데 그것을 거부할 일은 없으실 거고 특히 본인이 그 신실한 그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종교인으로서 제대로 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아마 제대로 예법에 따라서 인사하시라고 믿습니다. 예, 조홍천 의원님.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좀 드릴까 싶은데요. 네. 황교안 대표께서 자유한국당 대표로 취임하시고 그 직후에 조계사를 인사차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총무원장 스님인가요? 합장을 하고 반배를 한 사진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기독교계에서 네. 많은 비난이 일었던 걸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번 은혜사 법요식에서 합장을 좀 꺼려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표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 요사처에서 큰 스님한테 절하고 또 합장하고 하는 거는 그건 비공식적인 거고요. 중요한 것은 봉축 법요식이라는 공식적인 행사죠. 그게 석가탄신일을 맞이하는 그 공식적인 세레모니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그 예법을 따라하지 않았다는 것, 그거는 명백한 팩트고요. 그 이후에 요사처에서 개인적으로 인사를 했다는 건 또 딴 문제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참 종교 간의 분쟁이 거의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유일하게 종교 간 갈등이 다른 갈등보다 적은 나라인데 그동안에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려를 했죠.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도 보면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국가공무원법 조항도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종교를 얼마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사과를 하면서 다음부터는 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영부인이 악수를 패싱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심경이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답했을까요? 지난번 이제 광주에서 5.18 기념식장에서 그 김정숙 여사가 그냥 지나쳐 가서 좀 논란이 되었잖아요. 그때 대표님 좀 서운하셨습니까? 보신 분들이 다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제 속마음을 잘 안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양수 의원님, 저 기분 나쁘다는 겁니까? 아니면 괜찮다는 겁니까? 글쎄요, 뭐 기분이 좋았을 리는 없으시겠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영부인께서 본인이 잘 모르고 대통령 따라가다가 보니까 좀 늦어서 이렇게 했다고 청와대에서 얘기까지 했는데 그것을 또 비난하기는 당대표로서 입장이 난처하겠죠. 예.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황 대표한테 악수를 건네지 못했다라고 하는 청와대의 그런 이야기는 조금 궁색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 악수 한 번 하는데 평균 1.2초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1.2초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좀 아니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류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기류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어떤 기류가 흐르고 있는지를 김정숙 여사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정숙 여사께서 영부인께서 악수를 패싱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깔려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제1야당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제1야당 당대표한테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청와대의 태도를 보면 제1야당 한국당은 적폐의 대상이고 청산해야 될 대상으로밖에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정말 협상 파트너이고 한 나라가 양쪽의 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한쪽 날개다라고 하는 존중감을 가지고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정책을 피고 그렇지 않은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저러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서 국회의원으로 한 사람은 좀 가슴 답답한 일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영부인도 다음부터는 황교안 대표처럼 악수를 하지 않을까. 두 분 다 다음부터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